페인트. 저자 이희영은 단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로 2013년 김승옥 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페인트로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밖의 작품으로 썸머 베케이션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가능한 선택. 고도화된 AI 기술을 사용하는 미래의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 정부는 생산력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했고 국가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는 정책을 폈다. 국가의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부모를 면접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부모 면접을 페인트라고 불렀다. 아이들이 절차를 밟아 가정을 이루면 NC의 기록이 삭제된다. 그렇지 못한 NC 출신들은 사회로부터 차별을 당했다. 제노 301은 페인트를 거부한다. NC 출신이어야 그들이 받는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태어난 나라, 지금이란 시간, 폭염, 낳아준 부모.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우주 안에 떠도는 먼지 같은 존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선택 밑에는 결정된 운명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이 생물학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럼에도 갈 수 있었던 다른 길이 있었으니 개인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능한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자유의지에 대해 탐구한다. 만일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의 부모님을 선택할까? 무거운 질문은 나의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선택할까이다. 가족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족원들은 서로에게 더욱 강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것이 상처이든 기쁨이든. NC 센터장인 가디 박의 아버지 그리고 프리포스터인 하나의 엄마를 보면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를 가르는 기준을 찾아본다. 줄거리. 두 사람은 홀로그램 속 모습과 약간 달라 보였다. 제노 301입니다. 여자가 가디를 바라보았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몇 번을 고민한 끝에 열심히 노력해보자. 가여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그 일념 하나로 왔습니다. 나는 17살이다. 2년하고 4개월이 남았다. NC센터에서 부모 면접을 통해 새 부모를 찾아 떠나지 않으면 아이디 카드에 평생 NC의 낙인이 남는다. 가디가 말했다. NC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내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렵죠. NC센터는 한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 크게 세 곳으로 분류되었다. 아기와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퍼스트 센터, 12살까지 교육하는 세컨드 센터, 그리고 13살부터 19살까지 부모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라스트 센터.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정부가 출생 장려책을 펼쳐도 소용없었다.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제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웁니다. 부모가 키우기 원치 않을 때 정부는 아이를 데려와 키운다. 우리는 국가의 아이들, NC라고 불렸다. 유일한 여성 가디 최가 상담을 요청했다. 어땠어? 100점 만점에 15점이에요. 너는 멋지고 똑똑한 아이야. 공부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어. 너희는 바깥 세상 아이들과 달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부모가 될 사람의 면접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면접을 보고 괜찮다면 추가로 2차례 부모 면접을 더 진행했다. 그 후에는 합숙소에서 한 달간 함께 생활한 후 부모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최가 말했다. 15점짜리 부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아이도 있어. 정부는 사람들이 NC의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독려했다. 정부에서 받는 혜택만을 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싫은 것과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13살 이상의 아이들만이 부모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육수당과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육아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남북한이 사실상 종전이 선포된 이후 국방비 예산이 복지자금으로 더해졌고 그 첫 번째가 NC센터의 설립이었다. 19살까지 NC에서 생활할 수 있다. 사회에서는 NC 출신들을 차별하고 냉대하는 분위기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12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NC 출신이 범인이었다. 그 후로 흉흉한 이야기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는 NC 아이들의 출신 기록을 삭제하는 법을 정비했다.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하는 즉시 NC 출신이란 기록이 마법처럼 사라졌다. NC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NC의 아이들은 부모 면접을 영어 발음이 비슷한 페인트라는 은어로 불렀다. NC의 아이가 가족을 이루는 가정이 많아지자 차별은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방을 쓰는 아키가 물었다. 형은 부모를 만나는 게 싫어? 글쎄, 내가 팔려가는 느낌이야. 우리와 예비 부모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어, 사랑. 형, 나는 사랑도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아키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마음이 따뜻했다. 완패다. 너는 분명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다시 센터로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다. 비단 노아만이 아니었다. 막상 부모를 선택했지만 권위적이거나 무심하거나 마음이 심하게 불편하면 아이들은 주저없이 돌아왔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 아니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바깥 세상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바깥 세상에는 넘쳐나는 VR룸이 NC 안에는 몇 개 되지 않았다. 노아를 만났다. 바깥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건 바로 VR룸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부모는 됐고 VR룸 때문에 다시 입양되고 싶다. 웃긴 게 뭔 줄 알아? 친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도 부모들과 웬만해서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더라. 귀찮다나? 행복이 겨운 새끼들이지. 그런데 부모들도 저 녀석들을 귀찮아하지 않을까? 센터장인 박이 불렀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의 홀로그램을 보여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좋아해 본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고 말이 통할 정도로 다 자란 아이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사람도 괜찮다면 부모 면접이라는 거 해볼 수 있을까요? 박이 말했다. 이곳 센터가 실적이 가장 낮아.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미안하구나. 내가 말했다. 지금껏 봤던 프리포스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면접 진행시켜주세요. 박은 왜 깐깐한 원칙주의자가 되었을지 궁금했다. 나는 물었다. 15접짜리 부모와 사는 것과 NC의 낙인 속에서 사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적어도 제게는 부모를 고를 선택권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 선택권이 없는 애들도 있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시켜주세요. 박은 워커홀릭이었다.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아이들의 불편사항과 건강관리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 그 때문에 정작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 페인트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홀로그램만 봐도 대략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얌전하고 착한 아이 하나 데려다가 어서 정부 지원금 받고 결혼도 빨리 시켜서 연금도 안정적으로 타먹고 싶어. 이 간단한 말을 사람들은 꽤나 길고 지루하게 늘어놓았다. 나는 그 두 사람에게 끌렸다.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여자는 화장기라고는 없었다. 남자는 얼룩덜룩 물감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같았다. 프리포스터 중에서 이들처럼 별 생각 없는 옷차림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떠드는 것 역시 처음이었고 아키가 처음으로 페인트를 하게 되었다. 형, 그분들 부자래. 그런데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야.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야. 아키에게 딱 어울리는 사람들 같았다. 아키는 여리고 착한 녀석이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줄 그런 부모가 필요하다. 두 사람이라면 아키를 예뻐해 줄 것이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노아였다. 너 센터장이랑 무슨 일 있었냐? 노아는 싸움을 하고 리모스룸을 다녀왔다. 반성의 방이다. 리모스룸은 센터장의 집무실을 개조해서 만들었다. 녀석은 센터장 박, 그리고 최의 이야기를 들었다. 최가 기본도 안 되어 있는 프리포스터들을 제누 302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했다. 나는 최에게 상담 요청을 했고 결코 박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부모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모 면접을 더욱 원했어요. 드디어 페인트. 여자가 먼저 이름을 말했다. 나는 서하나, 이쪽은 이해오름. 나는 회사에서 에디터로 일했어. 해오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고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기는 싫었어. 둘 다 1년 전에 일을 그만뒀어.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하나는 자기 글을 쓰려고 했고 나는 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여자가 말했다. 저희가 너무 아무런 준비 없이 왔죠. 사실 준비하는 내내 우리 엄마가 떠올라서 내가 엄마를 면접 보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에 잠도 잘 못 잤거든요. 페인트가 끝나자 최가 말했다.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은 다음 인터뷰는 언제 할까요? 최와 박은 모두 얼어붙었다. 85점이에요. 다음 인터뷰 잡아주세요. 박이 방을 찾아와 아키 페인트 일정을 알려줬다. 박은 내게 말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다.
세상 어떤 부모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잖아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그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내 생각이 전 그렇다면 존중하마. 그만 쉬어라. 2차 페인트. 두 사람 역시 가벼운 평상복 차림이었다. 내가 질문했다. 제 인상이 어땠어요? 여자가 말했다. 조금 어둡다고 생각했어. 한편으론 뭐랄까 당당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자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제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벌써 17인데? 내가 청소년 시절에 너만 할 때 우리 부모님을 만났다면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사실 나는 엄마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족한테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었지. 프리 포스터 중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글을 쓰신다고 했죠? 나는 두 가지를 알고 싶어. 정말 NC 출신들이 문제가 많은지, 어느 날 가족이 되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그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 최가 차갑게 말했다. 그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실험 대상도 연구 대상도 아닙니다. 글의 소재는 더더욱. 내가 말을 잘랐다. 가디, 부모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죠? 더 듣고 싶어요, 저분들의 이야기. 남자가 말했다. 하나는 어머님과 마찰이 많았고 나는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어. 다 자란 아들고 산다는 건 뭘까? 입양 후의 혜택에 관심이 없다면 물론 거짓말이야. 그렇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 반가웠어. 너는 되게 어른스럽다. 어른이 우리보다 훨씬. 어른이라고 다 어른스러울 필요 있나요? 페인트가 끝나고 나는 최에게 3차 면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내 2차 페인트가 있던 날 박은 돌연 휴가를 냈다. 노아는 또 리머스룸에 갔다 왔다. 때렸어? 아니야. 살짝 밀쳤는데 넘어졌어. 하필 복도에서. 노아는 어제도 박의 집무실을 엿본 모양이었다. 혹시 이상한 기운은 없었어? 최가 있었는데 특이할 게 뭐 있겠냐? 어쨌든 최가 내일 6시쯤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 최가 집무실에 나가면서 센터 일에 집중해달래.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된다나? 다음날 저녁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저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황급히 뛰었다. 긴 복도에서 멀리 노아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녀석의 어깨를 쳤다. 노아가 빠르게 몸을 돌려세웠고 우리 둘의 머리 위로 감시 카메라가 깜빡거렸다. 너 포인트 다 썼지? 나는 많이 남았거든. 전부 너 줄게. 미안해 정말. 나 좀 이해해줘. 이 악물어. 나는 주먹으로 녀석의 얼굴을 때렸다. 우당탕 소리를 내며 노아가 넘어졌고 위잉 소리와 함께 경고등이 깜빡거렸다. 제너 301 폭력 금지 조항 위반. 지금 즉시 센터로 오도록. 나는 리머스룸으로 갔다. 집무실에 앉아있는 박의 모습이 나타났다. 불쑥 최의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이 중요한 시기에 센터장이 자리를 비우신다는데 따로 할 말이 없겠어요? 선배 어디에 다녀오려는 거야? 내가 왜 선배를 따라 가디 시험을 받는지 알아? 술만 마시면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7살 어린 아들을 위협한 폭군인 선배 아버지. 그런 환경에서 선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내 손으로 다독여주고 싶었어. 아버지는 내게 거인이었고 괴물이었고 악마였어. 그런 괴물이 이젠 뼈만 남은 미라가 되어 있더라. 의사가 그랬어.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가서 곁에 있어드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배를 위해서야.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쿵쾅거리던 심장이 차차 가라앉았다. 어째서 박이 센터를 찾아오는 프리포스터들에게 그토록 엄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두 번 다시 자신과 같은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박은 강한 사람이다. 분명 밝은 얼굴로 돌아올 것이다. 2차 페인트도 무사히 마친 아키는 3차 페인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아키를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가을이 지나고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다. 3차 페인트. 하나만 왔다. 헤어룸은 독감에 걸렸다고 했다. 우리 엄마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에서 자랐어. 엄마가 어린 나에게 예쁜 프릴 원피스를 입히고 에나멜 구두를 신긴 건 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었을 뿐이지. 엄마는 내가 외교관이 되기를 바랐어. 엄마가 왜 그렇게 어릴 적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키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깨달았어. 엄마와 나를 분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엄마 역시 나로부터 독립이 필요했다는 걸 깨달았어. 가족이란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인지도 몰랐다. 저처럼 다 큰 아이와 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자신 없어. 큰 실망감을 안겨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꼭 부모가 되어야 할까? 그냥 친구가 되면 안 될까?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할 때도 있을 테고 후회할 때도 있을 거야. 표정만 봐도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 정도로 가까워지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3차 페인트를 거쳐 합숙까지 마치면 나는 하나가 사는 집으로 가게 된다. 물론 내 아이디카드에서 NC 출신 기록은 삭제될 것이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면접은 오늘로 끝입니다. 합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직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 더 배우고 생활하고 싶어요. 두 분은 어떤 분들보다도 이상적인 부모였어요. 우리에게도 공부와 반성의 시간이 된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너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헤어룸이 그린 그림을 주었다. 내 얼굴이 보였다. 액자를 열면 뒷장에 우리들의 번호와 집주소가 적혀 있어. 부모 선택이 결렬되면 사적 정보는 모두 철저히 금지되었다. 센터를 졸업하게 되면 정말로 찾아가도 돼요? 그럼 우린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부모보다 훨씬 가까운. 최는 합숙을 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에 화들짝 놀랐다. 사실은 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박은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홀가분해 보였다. 박이 말했다. 3차 면접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면접을 보면서 프리포스터들에게 그 정도로 높은 점수를 준 적이 없던 걸로 아는데 혹시 그 프리포스터들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거절을 선택했니? 맞아요. 그분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은 제가 좋은 아들이 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부모 면접은 일절 거부합니다. 이 시간부로 저에 관한 모든 면접을 중지해주세요.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세상은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 내가 NC 출신임을 알면 사람들은 너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거다. 너도 잘 알잖아.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NC를 차별하니까 우리가 NC 출신임을 속인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NC 출신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NC 출신들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NC 출신은 드물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나도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웠다. 그러나 분명 기회는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지레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늘 가디를 믿어왔어요. 존경했어요. 가디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불안했다. 생각이 많은 것이, 생각이 깊은 것이. 실은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는 걸. 어쩌면 이곳은 아주 거대한 미래인지도 모른다. 나는 바깥 세상으로 한 발 내디딜 준비를 할 것이다. 18, 아직 태어나지 않은 펑충한 아기가 성큼 계단 위로 올라선다. 정확히 읽기. 제누 301이란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누 301이 프리포스터 서하나와 이에오름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프리포스터들과 어떻게 달랐나요? 깊이 읽기. 제누 301은 면접을 마친 후 15점을 주었습니다. 15점이란 낮은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6월에 NC센터에 오는 애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비부모와 NC의 아이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가정이 많아지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스며들었고 차별은 눈에 띄게 줄었다. 가족을 이루는 가정이 많아지면 왜 차별이 눈에 띄게 줄까요? 생각 읽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나요? 가장 기억에 남은 선택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 차별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밑줄 긋기 책 속 한 구절 52쪽 15점짜리 부모와 사는 것과 NC 나기 속에서 사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나을까요? 109쪽 반가웠어. 너는 되게 어른스럽다. 어른은 우리보다 훨씬. 어른이라고 다 어른스러울 필요 있나요?